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좌 수익률은 지금 50%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두 주 먼저 매도해주고 그 다음에 파킹형 ETF 두 주 매수하면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그라차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왜 국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 배분을 위해서 제가 왜 현금을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주식과 현금을 비중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처럼 저는 미국 지수에 추종하는 ETF에다가 70%, 그 다음에 현금은 30%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리밸런싱을 하고 싶을 때 주식 계좌 미국 지수 ETF의 평가금을 여기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지금은 이제 파킹형 ETF 투자하고 있는데 이 현금 부분에 대한 평가금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수 ETF 가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매주 거래를 하라고 표시가 떠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일 때는 사라는 표시고,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때는 미국 지수 ETF를 팔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특별하게 고민 없이 그냥 매주 리밸런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비율 투자 방법은 제가 쓴 책인 자녀와 함께 짓는 돈나무 농사라는 책에서 253페이지에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한번 그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매주 10만원씩 적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요 상품을 미국 지수 추종한 ETF로 투자를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부분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CD금리 투자 KIS 합성 ETF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1.47%인데요. 기존에는 파킹형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원 RP 가지고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69.68. 계좌 수익률은 지금 50%인데요. 요게 이제 기존에 투자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55% 정도 돼요. 파킹형 ETF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요 수익률이 이렇게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50%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엑셀표에 기록한 걸 보니까 55%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매주 10만원씩 넣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엑셀에다가만 입력하고 있을 뿐인데 거짓 60%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십니다. 국가지수를 추종한 ETF 중에 저는 미국 지수를 추종한 ETF에 투자 중이에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네 번째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여기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라는 요 ETF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배짜리를 하고 싶으신데 예수금이 이제 1000만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미국 시장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냥 달러로 다 전체 금액 바꾸셔가지고 엑셀표에다가 달러로 입력을 하면 되니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금에 대해서 투자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주식 계좌에 현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장점은 그냥 보유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현금 보유한 거에 대해서 이자나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대려 손해죠. 그 다음에 은행 파킹형 통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현금 보유 시 이자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대신에 매번 이체를 해야 됩니다. 리밸런싱 할 때. 그 다음에 주식 계좌 내에서 통합 수익률을 볼 수가 없어요. 별도로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내가 정리를 해서 통합 수익률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정 금액 이상 시 수익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 파킹형 통장에 500만원 이상이면 그냥 입출금 통장 0.1% 주는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금액 제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원 RP라든지 외화 RP라고 해가지고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요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식 계좌 외에 별도 계좌 이체 조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요. 주식 계좌 내에서 통합 수익률을 볼 수가 없어요. MTS에서 초기 화면에 주식 잔고 화면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계좌를 딱 열었을 때 아까 제 통합 수익률 보이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계좌 수익률을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파킹형 ETF 투자를 하는 건데 장점으로는 3% 중후반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고요. 그 다음에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ETF이기 때문에 한 2영업일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고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맞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제가 주로 썼던 파킹형 통장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하고 K뱅크의 플러스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율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는 연 2%로 많이 좀 떨어졌네요. K뱅크의 플러스박스 같은 경우는 5천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이하면 연 2.3%,
그 다음에 5천만 원 초과분은 연 3%를 주고 있대요. 이율적인 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원화 RP랑 외화 RP도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RP는 채권 투자의 약점인 판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상품으로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 채권 등 고객에게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어렵습니다. 아무튼 증권사에서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이제 채권을 파는 거라고 하니까요. 금융권에서 보면 RP는 진짜 초단기 채권이라고 해서 안전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뭐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잘못될 일은 없는데, 여기 보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원금 손실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RP 매매해가지고 원화 RP는 앞에 원화가 생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화 RP 같은 경우는 달러를 이제 RP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유 약정형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투자 기간은 하루에서 30일 특정이 돼 있어요. 어느 증권사나 통일입니다. 그래서 요 수익률만 좀 증권사별로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을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애사심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아무래도 농협을 다니니까 그냥 NH투자증권을 하고 있는데, 원화 RP 같은 경우는 이제 2.9%고 그 다음에 외화 RP, 그러니까 달러 RP죠. 요거 같은 경우 4.1%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와씨 그러면은 나 다 달러로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달러는 환차익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환율이 지금 1,400원 가까이 됐지만 다시 뭐 1,100원대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차손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원화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로 투자를 하는 분이 아니면 그냥 되도록이면 원화 RP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파킹형 ETF인데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 그 다음에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 그 다음에 타이거 KOFR 금리 액티브, 이렇게 4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주식 가격이 하나에 지금 5만원 정도 돼요. 5만 5천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 리밸런싱이 금액적으로 좀 편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고요. 얘는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한 5만 원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아무래도 리밸런싱 하기가 좀 편하다 보니까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요 앞에 있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나 CD 1년 금리 액티브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투자금을 점점점 늘려가시는 단계라고 하시면 이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 요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면을 보면요, 한 3% 중반 정도를 추종을 한다고 해요.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1년을 보면은 3.64, 3.64, 3.66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2024년 2월달에 상장이 된 거다 보니까 아직 표시가 없는데 얘도 아마 3%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투자를 했던 걸 보면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은행 파킹 통장, 그 다음에 원화 RP를 봤을 때 파킹형 ETF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파킹형 ETF로 다 돌아선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투자금이 좀 넉넉하신 상황이다 그러시면은 파킹형 ETF가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23년 4월 7일 날 투자 기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가 이때가 당시에는 평가 금액 291만 6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이프박스 같은 경우에 보관되고 있는 건 124만 2,454원이었네요. 그럼 제가 이제 매주 10만 원씩을 추가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엑셀표에다가 291만 600원, 지금 주식 평가금이죠. 요 금액을 입력하고요. 현금 아까 124만 2,454원이었잖아요. 여기 10만 원을 더해서 134만 2,454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날짜에 이제 나스닥100 레버리지 주식 가격이 5,400원을 딱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보면 12주를 매수를 하라고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7대3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떨어지면 그냥 고민 없이 MTS에다가 12주 매수 이렇게 조정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3년 10월 13일 투자 기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로그에다 다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요 투자 기록을 이렇게 갖고 오기 편했는데, 요때 당시만 해도 보면은 평가금이 550만 575원이네요. 요때는 35% 정도 됐었네요. 이때도 좋았네요. 네. 요때는 이제 제가 원화 RP로 거래를 할 때였어요. 은행 파킹형 계좌로 계좌이체 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뭐가 없을까 하다가 원화 RP를 발견할 때였거든요. 요때도 이제 수시 약정형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해서 수익액이랑 다 포함하면 221만 5,628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나스닥100 레버리지 평가금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고, 아까 보면은 원화 RP 차징 금액이 221만 5,628원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10만 원을 더하니까 231만 5,628원이었던 거죠. 요 금액을 이렇게 노란색에다 입력을 해주고, 그때 당시에 나스닥100 레버리지 주식 가격 입력을 하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는 내주를 팔라는 얘기예요. 나스닥100 레버리지를. 그만큼 수익률이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빠른 기간에 급등했다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을 팔아서 현금으로 쟁겨놔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나도 솔직히 주가가 올라가도 사람들 심리가 나 이거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을 매도를 하게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 실현도 하고 계좌를 장기적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리적인 만족감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24년 9월 20일 날 기록이었어요. 이때 당시부터 이제 파킹형 ETF 투자를 했는데 이때 주식평가금 같은 경우는 1348만 6,950원이었고 현금을 보관하는 CD금리 투자 IS 같은 경우는 평가금이 324만 3,230원이었어요. 요거를 사다 보면은 끝전이 좀 남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1,509원이 남았었는데 이때 2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현금 부분에 11만 1,509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엑셀로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레버리지 계산기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나스닥 평가금 여기다 입력해주고 CD 금리 KIS ETF 평가금을 여기다 입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계좌에 순수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여기 매주 적립하는 10만 원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 ETF 현재 가격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CD 금리 투자 KIS ETF 가격 입력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가 됩니다. 제가 좀 시각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줬어요. 파란색은 팔라는 표시예요. 이게 마이너스 표시도 돼 있고, 어떻게 되냐면 이때도 차익 실현이 된 거네요. 나스닥100 레버리지를 2주를 팔고 그 다음에 CD 금리 투자 KIS ETF에 대해서 2주를 매수하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2주 먼저 매도해주고 그 다음에 파킹형 ETF 2주 매수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좌를 장기적으로 끌고 온 거예요. 제가 2022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꿀렁꿀렁꿀렁꿀렁 이렇게 됩니다. 이 주황색이 주식을 100% 보유했을 때인데 변동폭이 좀 상대적으로 크죠. 이게 회색보다 이만큼 이렇게 이때는 쭉 떨어졌고, 근데 이제 이 회색을 보면 주황색보다는 변동폭이 좀 완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여기 특히 요 구간, 그다음에 요 구간 보시면 상대적으로 변동폭을 좀 완화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큰 하락폭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대신에 올라가는 것도 좀 완만하긴 하죠. 그래도 이 계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특히 이 8월 5일날, 얼마 전에 8월 5일날 급락 서킷 브레이커까지 떨어진 날 있잖아요. 이때 갑자기 제가 현금을 확 투여를 해요. 비율 계산하다 보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 기존의 7대3 비율을 유지했던 계좌를 저는 그때 8대2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언제든지 우상향을 할 거라는 믿음 아래 제가 투자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7대3으로 바꿀 겁니다. 저는 파란색이 제 계좌의 평균 단가예요. 나스닥100 레버리지의 평균 단가고, 이 주황색이 이제 나스닥100 레버리지의 매주 가격 변동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해주죠. 리밸런싱 하다 보면 이제 주식을 계속 사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갑자기 평균 단가 올라가죠. 이때가 이제 8월 5일날 제가 7대3에서 8대2로 계좌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할 때라서 레버리지 매수 금액이 확 늘어나서 그래요. 이렇지 않았으면 계속 이런 추세를 갔겠죠. 만만하게 이제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서 주식 가격은 크게 상승해주면 요만큼의 차익이 제 수익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을 지금 50%, 실제적으로는 한 55% 돼서 약 60% 정도의 계좌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는 제가 매주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 계좌거든요. 요 계좌 말고 이제 다른 일시납 계좌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이제 적립식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얘기 드린 건데, 거치식, 그러니까 목돈을 가지고 거치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간단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내가 1억 있어. 그러면 여기 7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현금은 지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스닥100 레버리지 가격, 그 다음에 파킹형 ETF 가격 딱 하면은 매주 사라고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각각의 평가금을 입력을 해주면 또 여기 계산이 또 나오겠죠. 적립식보다 거치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훨씬 엑셀 활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제 목돈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제 요 현금 부분에 매주나 매달에 10만원씩 투여되는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거치식인 분들은 현금은 이제 ETF 사고 남은 짜투리 금액들 있잖아요. 그 금액만 입력하는 거고, 대부분 요 두 가지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엑셀 서식 있잖아요.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 엑셀 서식을 올려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게 되시면 요 QLD와 캐시 70대 30 리밸런싱 계산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밸런싱 계산기 현금하고 RP 이용해가지고 리밸런싱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처럼 파킹형 ETF를
통해서 이제 리밸런싱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각각 용도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비율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기 쉬운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영상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댓글에다가 이메일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저랑 같이 약속 잡아가지고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몇 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해서 서로 좀 많이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면서 투자를 하면서 크게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는 뭐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공짜로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야? 다른 놈들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유료 전환한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신데 저는 이미 주식으로 잘 벌고 있고요. 네, 급여도 잘 받고 있습니다. 굳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게 제 목적이고 제가 좀 관종 기질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왜 투자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은 마지막으로 4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